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격리시설도 준비됩니다. 버스 터미널에 이어 간이 정류장까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딴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은 외면한 채 전주시는 예산까지 지원했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총 53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1,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국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산되는 메르스 공포에 약국마다 마스크를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마스크 품종은 전국적으로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다녀오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썼었는데 이번에 다시. 도내 산후조리원들도 자발적으로 외부 방문객을 차단하거나 남편까지도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인들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애기들이 면역력도 없고 산모님들도 아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과 충청에서 학교 200여 곳이 휴교를 결정한 가운데 한 번 감염 시 집단화 우려가 큰 학교와 유치원 등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단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위생 지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당국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제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서울 지역 50대 여성이 일행 15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도내 한 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의심 환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최선인 상황입니다. 도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5개로 알려졌지만 각각 1인실, 4인실이어서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는 전염병의 특성상 수용 인원이 2명에 불과합니다. 메르스 환자 수가 수도권 격리병상 수용 한계를 넘게 되면 의심 환자에 이어 확진자까지 전북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자치단체에 격리시설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많이 확산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 시군에 격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별하고 각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 여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메르스 환자 대량 발생에 대비해 시군별 격리시설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시군별로 격리시설 대상지를 확보하고 정부와 운영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사태를 대비해 마련되는 격리시설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 지소, 운영을 중단한 예방센터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7일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회 새만금 인라인 마라톤 대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 환자였던 60대 남성이 1차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해당 남성과 의료진 및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접촉했던 병원 관계자와 일상 접촉자 관리 대상 43명의 자가격리도 해제돼 도내에서 현재 자가격리되는 관리 대상자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주 버스터미널은 다른 도시와 달리 고속과 시외버스가 따로 있어 여간 불편하지 않은데요. 새로 만든 간이정류장까지 이용자들의 편의보다는 버스업체의 입속에 따라 설치돼 불만이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외버스 전용 간이 정류장인데 다음 달부터 서울 남부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가 하루 49차례 정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80m가량 떨어진 곳에 이미 고속버스 간이 정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밑에 고속버스 간이 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두 개 만들 필요 없이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최근 혁신도시에 설치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체가 서로 승객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같이 합병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달려서 현재 신축 공사 중인 고속버스 터미널이 시외버스 터미널과 합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간이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버스업체들. 이런데도 전라북도는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에 추가 설치를 승인해줬고 전주시는 1,500만 원의 혈세를 공사비로 지원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산골에서 즐기는 휴식 같은 영화제인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23개국 총 53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되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도 다양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골의 청정함이 오롯이 느껴지는 무주. 등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내는 낭만적인 운동장에서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관객맞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23개국 총 53편의 영화를 준비해 무료로 상영하고 별이 빛나는 산골에서 캠핑을 하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빛, 달빛, 풀벌레 소리를 벗삼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등나무 운동장에서 펼쳐질 개막식은 배우 김영우와 김혜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홍보대사인 전혜빈과 배우 이경영, 김민종 등이 무주를 찾고 가수 에일리의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복합 문화 공연으로 해마다 눈길을 사로잡은 개막식은 찰리 채플린의 대표 캐릭터인 리틀 트램프 탄생 101주년을 맞아 특별한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현장에서 공연과 영화 그리고 라이브 밴드의 음악까지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복합 문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여름의 휴식 같은 영화제는 4박 5일간 이어지며 관객과의 대화,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시민환경단체들이 군산 전북대병원 대안입지 선정에 병원 측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북대병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군산시에는 무리한 사업 추진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를 비롯한 도내 17개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작 군산 분원 건립사업의 주체인 전북대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른 입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 소유인 조촌동 제2정수장은 현재 예정지인 백석제보다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병원 건물의 높이를 높이면 대형 병원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업주인 전북대병원은 군산시 뒤에 숨지 말고 대안 부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군산시가 지역 감정까지 부추기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특히 전북대병원이 예비타당성 제조사 여부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대안 입지 선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의 대안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에 대해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한 데 이어 시민단체들이 대안 입지 선정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측의 방침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던 의회가 한 달여 만에 뒤늦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6일 도의회와 전주시 의회 의장은 종합경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자 협의를 제안한 뒤 이후 한 달간 특별한 논의나 해법 마련 없이 시간을 보내다 어제 도에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협의에는 임하겠지만 특별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혀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도의회는 이달 9일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윤리위원회 소집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갑질 논란과 음주운전 의원 등의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른바 갑질 도의원들의 윤리특위가 진행될 예정일 가운데 새벽 1시에 라면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던 당사자인 강모 의원이 특위위원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무주 모 어린이집의 원생들에게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중금속이 발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히고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에 책임 있는 치료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과거 하천부지인 점을 들어 상류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폐광산 등 오염원을 철저히 밝히고 주변 주택에 대한 정밀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가축 매몰지의 사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AI가 발생한 뒤 100여 곳의 가축을 매몰했지만 매몰 일자와 장소 등의 정보가 매몰지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익산과 정읍 등에서 승인될 수 없는 매몰지 15곳이 허용되는 등 가축 매몰지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고액 및 시효임박 벌금 미납자 122명이 검거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이들에게는 벌금형이나 노역장 처분이 내려졌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돼 재산을 강제 압류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4,700여 건에 313억 원의 벌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전주지법은 외제차를 이용해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합의금으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리고 서로 공모해 외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김제시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레일과 관광객 유치 협약을 맺습니다. 또 전통 방식의 한지 제조 기술을 익히기 위해 미국 교수진과 대학생들이 완주군을 찾았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와 코레일 수도권 서부본부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김제시와 코레일은 지평선 축제를 비롯한 김제시의 각종 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활용한 수도권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주립대학 리나윤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교수와 예술대 학생 11명이 전통 방식의 한지 제조 기술을 익히기 위해 완주군 대승 한지마을을 찾았습니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한지마을을 방문한 이들은 한지의 뛰어난 예술성과 실용성을 서양 디자인과 결합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의 이용 편익을 위해 시청 민원실과 노인 복지관 로비, 보건소 입구에 무료 배터리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중증 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장애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수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의암 야외 공연장에서 장수사랑 복지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마사의 장수 육성 목적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지역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한옥마을 야간 상설 공연 한옥 스캔들이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연극 그 집에는 공연이 오늘과 내일
부안예술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드림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익산 W미술관은 내일부터 11일까지 소혜정 개인전을 선보입니다. 닥터스 밴드의 7번째 자선 공연이 내일 도청 야외 공연장에 마련됩니다. 제3회 무주 산골 영화제가 오늘부터 8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등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공공기관 6곳이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갖습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행복전도사 윤선 씨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인동창 풍류학교는 오는 21일부터 무료로 진행될 인동창 장구교실에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혼불 기념사업회와 전주문화방송은 8월 30일까지 제5회 혼불 학생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